이제 마지막 테마가 있죠. 82페이지 보세요. 82페이지, 작은 책 8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소모품의 정리. 소모품의 정리. 자, 앞에서 우리 그 비용 계정 과목 중에 평간비 중에 소모품 B 있었죠. 소모품 B. 끝에 B로 끝나면 비용 계정이고요. 소모품 하고 끝나면 자산이에요. 자산. 얘는 뭐 넣을 데가 없어서 보통 재고자산에 그냥 쑤셔넣어요. 재고자산에. 근데 뭐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 소모품과 소모품 B에 관련된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소모품과 소모품 B에 관련된 얘기. 그냥 A4 용지 그냥 문구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구류다. 자, 바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1년 4월 1일에 소모품 그냥 A4 용지를 합시다. A4 용지 10,000원치를 현금 구입했대요. 4월 1일에 10,000원치 A4 용지를 10,000원치 현금으로 구입을 했대요. 그리고 12월 31일 결산일, 지금 결산 정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 정리하는 거. 결산일을 봤더니 소모품 미사용액, 소모품 미사용액.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사용액. 아직 쓰다 남은 거. 소모품은 그런 성격이 있는 거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쓰다 남은 게 4,000원치가 있대요. 이해되셨어요? 상황은 4월 1일에 10,000원치 종이를 샀는데 종이 10,000장을 샀는데 쓰다 남은 종이가 4,000장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회계 처리인데요. 회계 처리는요, 소모품 회계 처리는요, 두 가지 방법 다 인정이 돼요. 첫 번째 방법은요, 구입할 때 첫 번째 방법은 구입할 때 자산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입할 때 자산 처리.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 있을까요? 구입 시? 그렇죠. 구입 시 비용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 다 가능해요. 뭐가 맞다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가능해요. 구입 시 비용 처리. 비용 처리 가능해요. 자, 구입할 때 자산 처리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잘 보세요. 분계 4월 1일에 구입할 때 자산 처리. 자, 현금으로 얼마? 10,000원. 구입할 때 자산 처리했다는 거는 구입할 때 뭘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소모품 했다는 얘기죠. 소모품. 이게 자산이에요. 소모품 10,000원. 자,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그렇죠? 구입 시 자산 처리. 자산 처리 해놨어요. 그랬다가 지금 우리 관심 뭐예요? 결산 분계죠. 12월 31일에 가서 뭔가 정리를 해줘야 돼. 자, 뭔가 정리를 해줘야 돼. 보세요. 잘 보세요. 소모품 10,000원 이렇게 계산해놨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산은 10,000원 계산되고 비용은 없죠. 이거에 관련된 비용 없잖아. 그냥 이렇게 놔두면 자산 10,000원 끝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잘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이거 상황을 이해해야 돼. 이제 10,000원치 샀죠. 얼마 남았어요? 4,000원치 남았죠. 얼마 썼어요? 6,000원 썼죠. 그걸 읽으셔야 된다고. 4,000원치를 샀는데 10,000원치를 샀는데 4,000원치가 남았어. 그 얘기는 6,000원 썼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회계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에 6,000원만큼은 비용 처리되고 남은 거는 4,000원이 돼야 돼요. 다시 잘 보세요. 일단 상황은 하나예요. 10,000원치를 샀는데 4,000원이 남았다. 이 얘기는 10,000원치를 샀는데 6,000원치는 써서 비용으로 처리돼야 되고 4,000원치는 기말에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상황 이 자산 처리된 거를 보고 그런 모양으로 바꿔줘야 돼. 6,000원이 비용 처리되고 4,000원이 남은 걸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6,000원만큼 썼죠? 자산을 까면서 뭐가 돼야 돼요? 비용이 돼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소모품을 얼마를 까야 돼요?
얼마 까야 돼요? 그렇죠. 6,000원을 까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6,000원은. 그렇죠. 소모품 B 해야겠죠? 소모품 B 얼마? 6,000원.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소모품 자산 얼마 남았어요? 4,000원 남았죠? 아니, 이거 보세요. 10,000원 했다가 6,000원 까면서 6,000원 비용 처리했잖아. 10,000원치 샀는데 6,000원은 없어지면서 비용 처리됐죠? 이거 뭐랑 비슷해? 상각이랑 비슷하죠? 자산에서 뽑아서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쓴 것만큼 뽑아서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자산 얼마 남았어요? 4,000원 남고 비용 6,000원 됐죠? 그러면 질문.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어. 그러면 얘의 결과는 얘랑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겠지. 같으면 돼요. 결과적으로 자산은 4,000원 남고 비용은 6,000원 손익계산서 계산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구입 시 자산 처리하던 비용 처리하던 결과적으로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비용 6,000원, 자산 잔액 4,000원. 해볼까요? 4월 1일에 구입 시 비용 처리 한번 해봅시다. 현금 얼마? 10,000원이죠. 구입 시 비용이라는 거는요. 여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월 1일에. 소모품 B 했다는 얘기죠. 소모품 B.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말분계는 같아질 수가 없겠죠. 기말분계는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즉 아까 이거 했어 이거 쓴 거 6,000원만큼은 비용 처리돼야 되고 잔액은 4,000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말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계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소모품에서 이거 지금 나 분계 즉 비용 얼마 만들어야 돼? 6,000원 만들어야죠. 6,000원 썼으니까. 그러면 소모품 까야 돼요? 잡아줘야 돼요? 소모품 B. 까야겠죠. 얘를 까야 돼. 소모품 B가 대변으로 나와야 돼요. 소모품 B 얼마? 얼마 나와야 돼요? 그렇죠. 4,000원이 나와야지 6,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분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 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6,000원이니까 4,000원을 까야 되는구나. 그리고 상대 계정에 자연스럽게 뭐 하면 돼요? 소모품 자산하면 얘가 얼마 돼요? 자산이 얼마 돼요? 4,000원 됐죠? 얘랑 같아요, 달라요? 결과적으로 똑같죠? 똑같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구입 시 자산 처리 하나, 비용 처리 하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쓴 것만큼 비용화되고 남아 있는 거는 자산이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쓴 것만큼 비용화되고 남아 있는 거 미사용액은 자산으로 계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산 처리하던 비용 처리하던 12월 30일에 이 분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 기말 분계를 해봐라. 기말 분계를 해봐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소모품 계정의 정리는요, 지금 뭐 볼펜 얘기하고 종이 얘기하고 하니까 이건 뭐 중요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요, 이 소모품이나 소모품비라는 이 계정 과목을 이용한 거지 이 회계 처리의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에서는 안 써 이런 거 소모품비를 안 쓴다고. 근데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건 회계 처리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할 줄 아냐? 회계 처리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기말분계 이렇게 이런 정리분계를 할 수 아냐? 이것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즉 자산과 비용이 있을 때, 자산 처리, 비용 처리 있을 때 어떻게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냐 없냐예요. 이것도 아빠랑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돼. 내가 가고자 하는 거 비용으로 얼마가 계산이 돼야 되고, 그렇죠? 손익계산서에 내가 원하는 비용이 얼마고 남아있는 게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지 분계가 가능하다고요. 아까 우리 성급 비용이나 뭐 미수 수익하고 할 때 발생주의 할 때 올해 얼마 내년 얼마를 정확히 구해야지 할 수 있다 그랬죠. 안 그럼 분계 자체가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바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그거에 맞춰서 분계를 했잖아. 맞죠? 똑같아요 이것도. 내가 원하는 바가 어떤 건지 알아야지 분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 거 이거 한번 이거 볼까요? 자, 보세요. 얘랑 같은 게 지금 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둘게요. 처음에 10,000원을 샀고 4,000원이 남았다. 그럼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 파악해야 돼요. 6,000원치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자산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면 가정이 뭐예요? 가정이 아직 하나도 안 쓸 거를 가정한 거죠. 하나도 안 쓸 거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쓴 것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 까면서 비용 처리해 줘야 돼요. 맞죠? 네? 쓴 것만큼 까면서 비용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쪽은 비용 처리했죠. 다 쓸 거를 가정한 거예요. 다 쓸 거. 그렇죠? 다 쓸 거를 가정했는데 덜 쓴 게 있네? 그럼 뭐예요? 덜 쓴 것만큼 자산 처리해 주는 거예요. 맞죠? 네? 덜 쓴 것만큼 자산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건 그쵸? 그쵸? 이해죠? 이해한 다음 여러분이 이거를 연습해가지고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자,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으니까 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자, 보세요. 아까 지우고 해야 되나? 봅시다. 지워야겠다. 적으세요. 그 얘기하기 전에 그럼 정리하고 갑시다. 82페이지. 82페이지 소모품에 정리해가지고 거기도 나와 있어요. 볼게요. 소모품이란 한 번 사용하면 달아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뭐뭐뭐를 말한다 하는데 구입 시점에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에 따라서 다음에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비용 처리법은 구입할 때 뭐 하는 거다? 비용으로 소모품 B 하는 거예요. 구입할 때. 그쵸? 다 쓸 거를 가정하고. 자, 볼게요. 거기 첫 번째 비용 처리법 구입 시점에 소모품을 5만 원으로 현금 구매하고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5만 원으로 현금 구매하고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면은 현금이 나가고 하변에 뭐가 나와야 돼요? 소모품 B 하고 나왔죠. 그 상태에서 결산에 주어지는 거예요. 결산에 현재 소모품 뭐요? 미사용 잔액이 2만 원이래요. 미사용 잔액이. 그러면 5만 원 소모품비를 비용 다 처리해 놨어요. 그쵸? 다 비용으로 처리해 놨는데 쓰다 남은 게 있네? 그러면은 5만 원에서 쓰다 남은 게 2만 원이면 쓴 건 얼마예요? 3만 원이잖아. 그럼 비용이 얼마 계상이 돼야 돼요? 원하는 게. 3만 원이 비용 계상되는 게 맞죠? 5만 원치 샀는데 2만 원 남았으니까 아니 3만 원 남았으 2만 원 남았으니까 3만 원만큼 쓴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비용 처리돼야 되는 거는 3만 원치예요. 그쵸? 그래서 소모품비가 5만 원 잘못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변으로 소모품비를 2만 원을 까고 하변에 그냥 소모품 적으면 자, 비용 얼마 돼요? 비용 두 개 분개하면은 소모품비 5만 원에서 2만 원 깠으니까 소모품비는 3만 원 되고 소모품 자산은 잔액이 얼마가 돼요? 2만 원이 되죠.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 자산처리법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구입 시점에 자산으로 처리. 소모품을 5만 원에 현금 구입하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현금 5만 원이 나가고 소모품 자산 처리가 났죠. 기말에 미사용 잔액이 2만 원이에요. 그럼 쓴 게 얼마예요? 3만 원치 썼죠? 3만 원치만큼 썼으니까 비용 3만 원이 돼야 되니까 소모품에서 3만 원만큼 자산을 까고 그것만큼 비용 소모품 B 하면 되겠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기하기 전에 필요한 건 뭐다? 올해 비용 얼마, 자산 얼마라는 거를 여러분이 먼저 딱 잡아야 돼.
자, 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뒤에 가볼까요? 155페이지. 분계를 여러분이 그럼 한번 해보세요. 155페이지. 155페이지에 소모품 회계 처리 있죠? 그거를 해보세요, 한번. 한번 해보세요. 이제 아까 사례 같은 경우는요, 양쪽을 다 줘서 차변 대변을 다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전 문제에서는 한쪽만 줘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분계 되시겠어요? 볼까요? 1번. 소모품을 취득하여 취득 시점에 소모품 B, 취득 시점에 구입 시에 어떻게 해요?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구입 시점에 비용 처리했다는 건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소모품 B. 그렇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현금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 12월 31일 결산분계죠. 결산분계 봤는데 12월 30일 현재 남아있는 게 50만 원이래요. 아니, 내가 비용 처리했다는 거는요, 다 쓸 거를 가정하고 다 비용 처리, 다 그냥 비용 처리했는데 덜 쓴 게 있다는 얘기. 덜 쓴 거, 미사용이 덜 쓴 거.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다 비용 처리했었는데 덜 쓴 거는 비용에서 덜어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모품비. 소모품비가 대변으로 와야겠죠? 덜 쓴 거잖아. 덜 쓴 거. 쓰다 남은 거, 미사용액 덜 쓴 거. 그러면 비용에서 빼줘야겠죠? 자연스럽게 얘는 쓰다 남은 거니까 뭐가 돼야 돼요? 소모품 하고 돼야겠죠? 자연스럽게 소모품 돼요. 소모. 쓰다 남은 거니까. 그렇죠? 50만 원치는 덜 쓴 거. 전체 비용에서 얼마인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5만 원, 그 중에서 50만 원 덜 썼으니까 빼주면서 자산 처리. 2번. 소모품을 취득하여 취득 시점에 소모품으로 계산했대. 소모품. 취득 시점에 소모품 얼마인지 몰라. 얼마인지 모르겠고 소모품 했어요. 현금 등으로 했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12월 31일이죠. 자료가 있어야겠죠. 소모품 했는데 기중에 사용한 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사용한 거 써버린 거 소모품 써버린 게 얼마예요? 30만 원 있다 그랬죠. 써버린 거는 자산에서 빼줘야겠죠. 써버린 거 소모품 30만 원. 그럼 쓴 것만큼 자산에서 빼주면서 뭐가 돼야 돼요? 비용 돼야지.
써버렸으니까. 소모품 비해겠죠. 그러니까 한쪽만 알아도 분개가 돼요.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바로 이렇게 시별 분개 바로 해봐라 이렇게 나와요. 하실 수 있겠죠? 분개 이거는 요령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한 기술이에요. 자, 됐습니다. 소모품 됐고요. 이거는 우리 문제 풀면서 내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우리 다시 돌아가서요. 아이고 어디 있냐? 마지막으로 83페이지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의 상계.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의 상계. 여기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회계를 배울 때 앞에 회계 따로 부가세 따로 배우지만 이게 나중에 연결이 돼야 돼요. 세무회계 가면 이제 연결을 시키잖아요. 연결되는 접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저런 안타깝게도 사이버상에서 저랑 만나 봐야 되겠지만 부가세 열심히 배워야겠죠. 적어볼게요. 부가세 대급금과 예수금의 상계. 아니다. 친절하게 아까부터 계속 색깔 가지고 밀어붙였으니까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제가 자 계정 과목 이름이에요. 부가세 대급금 자산이게요 부채게요? 파란색이잖아. 자산이에요. 자산 부가세 예수금 부채입니다. 부채예요. 의 상계가 뭐예요? 퉁치는 거죠? 자, 이거 하려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자, 들어보세요. 좀 부가세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다. 어떤 회사가 있다고 쳐요. 이 회사가 물건을 사와서 파는 회사예요. 상기업이에요. 물건을 사와서 팔아요. 자, 물건을 사와요. 물건을 100원에 사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상품을 사와요. 한 개를 100원에 사올 수 있어요. 100원에 사와요. 그리고 이윤을 붙여가지고 이 회사는 150원에 팔려고 해요.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려고 해요. 그러면 100원에 사오면 뭘 줘야 돼요? 대금 줘야겠죠? 당연히 대금을 줘야 돼요. 대금을 줘야 돼. 여태까지 우리 앞에서 부가세 없는 세상에서는요. 대금 얼마 주면 돼요? 100원 주면 돼요. 100원짜리 물건 사오면 100원 주면 된다고.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앞으로 부가세도 고려를 해야 돼요. 즉 부가세는 10%거든요. 이제 물건을 사올 때는요. 무조건 10%도 같이 줘야 돼. 100원에 10%면 얼마예요? 10원이죠? 10원이잖아요. 10원도 같이 줘야 돼. 부가세 10원도 같이 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 줘야 된다? 110원을 줘야 돼요. 100원 주면 안 돼요. 100원짜리 물건 사오려면 부가세까지 같이 줘야 돼. 110원을 줘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물건을 150원치를 팔았죠. 150원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얼마를 받아올 수 있을까요? 150원짜리 물건을 팔았으면 부가세가 없는 세상에서는 아까는 얼마 받아오면 돼요? 그냥 150원 받아오면 돼요. 물건값 150원. 근데 아니 줬으면 받아오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150원짜리 물건을 팔았으면요. 여기에 10%가 얼마예요? 15원도 더 받아와야 돼. 무조건 그냥 간단해요. 심플해요. 1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0%더 줘야 되고요. 150원짜리 물건을 팔면 10%더 받아오면 돼요. 살 때는 10%더 주고 팔 때는 10%더 받아오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 준 돈 받은 돈 있죠. 이거는요. 부가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10%. 부가세라고 그래 이거를. 10% 부가세인데 이거는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거는 절대로 사업자의 돈이다 아니다.
이거는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돈이에요. 나랑은 전혀 관계없다. 이거를 오해하는 순간 모든 재앙이 시작돼요. 나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부가세는요. 그냥 잘 보세요. 부가세는 지금 냈죠. 물건 사면서 냈잖아. 낸 거는요. 그냥 어떻게 한다? 돌려받아요. 응? 냈으면 돌려받아. 냈으면 돌려받고 받아왔죠? 이거 내 거야? 15원?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냈으면 받아왔으면 내야 돼요. 이게 다야. 부가세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일단 절대 내 돈이 아니에요. 부가세 받아왔다고 해서 좋아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받아왔으면 내야 되고 냈으면 돌려받으면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절대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이게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가세 세금 부담 때문에 힘들어서 부가세 때문에 힘들어서 장사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 틀린 말이다. 원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자는요 부가세를 1원 한 푼 부담하지 않아요. 1원 한 푼 부담하지 않는다고요. 뭐다? 이 구조예요. 받아왔으면 그냥 내면 되는 거고요. 냈으면 돌려받아요. 딱 다. 근데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처음부터 165원 받아왔잖아. 이거 그쵸? 150원 물건 팔아가지고 부가세까지 받아왔잖아요. 그중에 15원은 부가세 받아온 거라고 인정하고 아예 떼놔야 되는데 이걸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낼 때 아쉬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부가세로 받아온 건데 이걸 다 165원치 팔았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내라 그러니까 아쉬운 거지. 하나 받고 내고 하나 받고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받은 거 낸 거를 한꺼번에 퉁쳐가지고 낸다. 저기 세무서에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낼 때 아쉬운 거야. 낼 때. 받을 땐 좋아라 했다가 내 거다 아니다. 내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낼 거 아니라고. 근데 받아오는 건 또 챙겨. 그렇죠? 이건 내가 받아와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가세는 무조건 받아오면 내는 거고요. 냈으면 돌려받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규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구조인데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받아왔으면 내고 냈으면 돌려받는데 이 낼 때 지금 보세요. 세무서에 15원 받아왔으니까 내고 10원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날에 이게 친구 납부를 하거든요. 친구 납부할 때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주고받을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받은 게 15원 있고 낸 게 10원 있으니까 이거를 신고하고 돈은 얼마만 주면 돼요? 5원만 주면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되게 이해되시겠죠? 자,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려면 조금 요 얘기도 좀 필요해. 우리가 과세 기간에 대한 얘기가 조금 필요해. 과세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일단 볼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있죠? 일반적으로 모든 세금, 소득세, 법인세 이런 거는요. 과세 기간, 회계 연도랑 같은 개념이에요. 과세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네? 법인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인데 부가세는 좀 특이한 세금이야. 과세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1년을 둘로 쪼개요. 과세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과세 기간이 몇 개 있다? 2개가 생겨요. 과세 기간이 2개가 생긴다고. 과세 기간이 1년을 2개가 생겨. 1기 과세 기간과 2기 과세 기간 이렇게 2개가 생겨요. 다른 세금은 과세 기간이 하나인데 1년에 하나인데 과세 기간이 2개야. 1년에. 그러니까 1기 앞에 1월부터 6월, 뒤에 2기 7월부터 12월 이렇게 생기고 모든 과세 기간은 항상 둘로 쪼갭니다. 법인세도 1년이면 6개월 중간 연합했죠? 둘로 쪼개요. 그러니까 1기를 또 쪼개면 어떻게 돼요? 3개월마다 끊기겠죠. 이렇게 3월 31일, 9월 30일 이렇게 끊기겠죠? 이해되세요? 하나의 과세기간은 2개인데 과세기간을 또 끊겠다 보니까 3개월씩 끊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끊겼죠? 끊겨가지고 이 앞에 과세기간에 앞에 3개월과 뒤에 3개월로 각각 나뉘잖아요. 그렇죠? 앞에 3개월을 우리가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하고 예정. 그 다음에 여기도 예정이겠죠? 이거는 법에는 없는데 실무적으로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통용돼요. 뒤에 3개월을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불러요. 법에는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 다 알아들어요. 이러면 그래야 알아들어요. 확정 신고 기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각각 이름이 붙었죠.
1기 예정은 1, 2, 3월이고 1기 확정은 4, 5, 6월이고 2기 예정은 7, 8, 9, 2기 확정은 10, 11, 12 이렇게 딱 쪼개졌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다 이름이 각자 이제 쪼개졌어요. 이렇게 1기와 2기 예정 확정으로 쪼개졌고 우리가 법인의 경우에는 자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다시 돌아와서 받은 거는 내고 납부한 거는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아니 준 거는 환급해 준다 그랬죠.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때 하는 게 아니라 각 예정 확정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요. 몰아서. 즉, 잘 보세요. 1기 예정인 1, 2, 3월에 있었던 받아온 거랑 낸 거는 다 언제 신고 납부를 하냐면요. 언제 정산을 하냐면 그다음 이 예정 신고기간 3월까지잖아요. 3월 끝나고 그다음이 4월이죠. 4월 25일 이때 신고하고 납부할 게 있으면 납부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기 확정 4, 5, 6월은요. 언제? 6월 다음이 언제? 7월이죠. 7월 25일에 신고하고 납부도 같이 해요. 2기 예정 신고기간 7, 8, 9는요. 10월 25일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즉 3개월치 다 몰아가지고. 그러면 2기 확정은요. 그 다음에 1월 25일에 신고하고 납부한다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회사가 이 거래가 11월 1일 날 매입을 했어요. 11월 1일 날 매입을 하고 12월 1일 날 매출을 했어요. 그럼 이게 언제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얘기는 2기죠. 2기 확정 신고기간이죠. 요때 요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지 않을까? 요 사이에 요 3개월 동안에 딱 요거밖에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10, 11, 12월 동안에 딱 요 일밖에 없었어. 한 번 사고 한 번 팔았어. 이해되세요? 한 번 사고 한 번 팔았어요. 그러면 10, 11, 12 요 3개월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12월 31일 되면은 일단 2기 확정 신고 기간이 끝나죠. 이러면 이 3개월 동안에 총 받아온 거와 총 낸 게 계산이 되죠. 응? 계산이 되잖아. 총 받아온 거랑 총 낸 거. 그거를 이때 1월 25일 날 받아온 거는 15고 환급받은 거는 5에서 5만 내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납부를 하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봐야겠죠. 이제 우리는 회계 처리만 볼게요. 회계 처리 첫 번째 11월 1일이에요. 잘 보세요. 회계 처리가 중요해요. 이제 지금 이거 상품이라고 가정할게요. 상품 사왔죠. 상품 사왔으니까 차변에 뭐예요? 상품이죠. 상품 얼마짜리 사왔게요? 요거 10원하고 15원은 절대 나랑 관계 없는 돈이라니까. 이 나랑 관계 없는 거. 나는 110원에 사온 게 아니라 100원짜리 사온 거예요. 상품을 100원짜리 사왔다고. 100원짜리. 근데 현금은 얼마 줬어요? 110원 줬죠? 아니 맞잖아. 상품 100원짜리 사왔는데 110원 줬잖아. 상품은 100원짜리 사온 거야. 100원짜리. 110원짜리가 아니라. 근데 110원 줬다고. 10원 더 준 거는 뭐예요? 부가세 준 거지. 근데 이 부가세는 뭐 한다? 돌려받을 수 있다니까? 이 파란 거 있죠? 돌려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일단 자산에다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데다가 자산 계산 해놨다가 해놔요. 일단 쌓아놓는다고. 준 거. 나중에 돌려받을 거. 자, 그리고 12월 1일 요거 매출할 때 볼까요? 매출할 때 12월 1일 매출할 때 자 상품 매출했죠? 대변에 상품 매출 얼마? 150이에요? 165예요? 150이에요. 잘하셨어요. 나는 15원 내 거 아니라니까. 나는 165 판 게 아니야. 165 팔았다는 순간 이게 헷갈려서 안 돼. 150치 팔은 거예요. 150치. 근데 현금은 얼마 받아왔어요? 그렇죠. 현금은 165원 받아왔단 말이야. 부가세까지. 근데 이 중에 15원은 내 거다,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고. 내가 판 게 아니야. 절대로 내가 판 게 아니에요. 15원은 뭐다? 부가세예요.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왜 이게 부가세 예수금일까요? 내가 잠깐 나타났다가 나중에 내야 되니까
우리 그 원천징수도 내가 잠깐 맡아놨다가 나중에 내야 되는 걸 예수금이라 처리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가세 예수금도 매출할 때 내가 받아왔죠. 150원짜리 팔았는데 15원 더 받아왔단 말이야. 그건 내가 부가세 예수금으로 계산해놨다가 이렇게 되면 매출하고 받아올 때마다 부가세 예수금 부채에 차고차고 쌓이겠죠. 근데 지금은 요 3개월 동안 딱 2개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거래에서 부가세 대급금 10원 생겼죠. 부가세 예수금 15원 생겼죠. 그러면 12월 31일 되면 이제 이거 확정기한 끝난 거 아니에요, 이때? 그러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아, 총 부가세 대급금과 총 부가세 예수금을 합계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다행히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12월 31일에는요, 무슨 분계를 해줘야 되냐면,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집계했잖아요. 이거밖에 없어, 지금, 우리는 지금. 네? 일단 과세기간 끝났으니까 더 이상 나올 게 없잖아, 3개월치. 네? 나올 게 없죠. 그 다음, 나중에 신고 납부할 때는 얼마를 내야 된다? 15원 받고, 15원 내고 10원을 받는 게 아니라, 5원만, 이 퉁쳐가지고 5원만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퉁쳐줘야 돼. 퉁쳐줘. 퉁쳐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 있죠? 얼마? 15원. 그쵸? 15원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있죠? 대급금 총 금액 있죠? 얼마 있어요? 이거는 10원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퉁퉁 쳐주고 얼마 남았어요? 5원이 어디 남았어요? 대변에 남았죠? 5원 이거. 이게 납부할 거잖아. 납부. 이 납부할 건. 근데 12월 30일 날 납부해요? 아니죠. 1월 25일 날 납부하니까 이때는 미지급 세금으로 해놨다가 네? 내년 1월 25일 날 미지급 세금 하면서 신고서랑 같이 현금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뭐 분계는 뭐다? 12월 31일 분계는 뭐다? 이 퉁치는 분계 이거. 퉁치는 분계. 결론만 놓고 보면 간단해요. 부가세 예수금 있으면 차변으로, 이게 부채잖아요. 예수금 부채 차변으로 떨고, 부가세 대급금 잔액 있으면 대변으로 까면서, 보통 예수금이 더 크면은 미지급 세금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거고요. 부가세 대급금이 더 크면 환급받을 세액이 더 크면 미수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12월 31일 분계만 놓고 보면 아주 심플해요.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니까 부채가 차변으로 가는 거고, 부가세 대급금 환급받을 거 차변으로 가면서 퉁치면서 순액만 남기고 미지급 세금 됐는지 미수금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좀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겠죠. 자, 보세요. 12월 31일에는 이익이 확정권만 했죠. 근데 이거는 12월 31일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 하면 될까요? 1년에 몇 번 해야 될까요? 4번 해야 돼, 4번. 하나, 둘, 셋, 사실은 4번 해야 돼, 4번. 근데 이게 우연히 12월 30일에 같이 겹쓰니까 결산분계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4번 해줘야 되는 4번 퉁치는 분계. 4번.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은 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유동이지. 그게 바로 25일 뒤에 없어지잖아. 그렇죠? 유동자산, 유동부채예요. 부가세 대급금이 자산입니다. 부가세 이건 할 수 있겠죠. 예수금이 우리 그 원천징수 할 때 예수금 부채였잖아요. 부가세 예수금 매출할 때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그러니까 매출할 때 부가세 예수금, 매입할 때 부가세 대급금. 그렇죠? 읽으세요. 그렇죠. 분계할 때 우리는 앞에서는 회계할 때는 부가세는 고려 안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가세 배우잖아요. 부가세 배우면 이제 실무 이제 나중에 뒤에서 또 우리 이거 실무할 때는요 다 고려해야 돼요. 부가세 항상 고려해야 돼요.
점점점 살이 이제 붙는 거야. 실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 부가세 다 고려하고 해야 돼요. 실제 세계에서는. 이게 접점이라니까. 이게 연결을 이제 쫙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회계를. 물론 아직까지 부가세 우리 이제 FAT 1급에서 배운 부가세가 이거랑 많이 이렇게 연결은 안 돼요. 근데 점점 세무회계로 갈수록 이게 좀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되고 지금부터 많이 연결시키진 않아요. 근데 처음 나오는 게 이거예요. 매입할 때는 110원 내면서 10원은 부가세 대금입니다. 매출할 때는 160원 내면서 15원은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연결된 것이 조금 살이 더 붙는 거죠. 확인해 볼게요. 83페이지 부가세 예수금과 대금에 상계해가지고 상품 구매 11일에 상품을 100원 요거 똑같은 거다. 똑같진 않네. 상품이 100원이고 현금 얼마 내야 돼요? 부가세는 10원까지 해서 현금 110원 냈죠? 그러면 10원은 뭐예요? 차변의 부가세 대금 자산입니다. 12월 12일에 상품을 200원을 현금 판매했대요. 부가세는 별도,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되지 않은 거니까 부가세까지 받아오면 220원 받아와야 되죠. 그리고 20원은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상품 매출은 당연히 200원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요, 기중에 이익이 확정 때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금은 서로 퉁퉁 쳐야 돼요. 이게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에 오고 부가세 대금이 대변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크로스 해야 돼요. 크로스. 그리고 미지급 세금이 얼마? 10원. 이게 왜 미지급 세금이에요? 12월 30일에 납부하지 않으니까. 됐죠? 이거 마지막으로 저기 뒤에 155페이지 보세요. 155페이지. 155페이지. 필수 분계. 거기 부가세 대금 예수금 있죠? 한 문제 딱 있죠?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엄청 심플해요. 손으로 적어서 딱 계정 적는 것까지 하고 마칩시다. 거기 12월 30일 현재 부가세 예수금은 10,000원, 대금은 5,000원 있고 이걸 정리해서 납부세액은 미지급 금으로 하래요. 미지급 금. 처리해 보세요. 부가세 예수금이 내가 받아온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이 내가 받아온 거고 부가세 대금은 내가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온 게 10,000원이고 낸 게 5,000원 있으니까 퉁치면은 순액으로 내야 될 거 5,000원 있다라는 거죠. 부가세 예수금 부채가 차변으로 감소하고 부가세 대금 자산이 대변으로 감소하면서 미지급 세금이 대변에 5,000원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끝났고요. 내일은 또 문제를 풀어서 또 익힐 거예요. 그렇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